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언택이라고 말하는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과연 도서관은 어떻게 진화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이란 공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면의 공간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 최근의 얘기를 하더라도 책을 빌리려 해도 도서관을 방문해야 했었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려도 도서관에서 행사들이 열렸고, 그래서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대면의 상징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보죠. 그동안 행정 시스템도 또 많이 전산화되어지고 비대면 상태에서도 많은 행정 업무가 처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거의 옛날 스타일대로 대면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비대면이 확산되어지고 그 과정에 도서관이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은 클로징, 락다운, 문을 닫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문을 연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대면에 대한 또는 대면에 대한 걱정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없어질까? 아니면 비대면 시대의 도서관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지? 분명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는 필요합니다. 그럼 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뭐니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비대면 상태에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제공하고 하면은 도서관이 비대면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런데 가끔 그 전자책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도서관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도서관이 진정 도서관인가? 디지털 도서관이 만약에 지금 인터넷에 있는 많은 서점들이, 또는 지역에 있는 많은 작은 서점들이, 아니면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발행한다면 전자책은 어떻게 유통되어질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트렌드를 보면 전자책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 구독 형태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크로 수백 수천 권의 전자책을 모아두고 월 회비를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그 책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언제 저 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넘쳐날 수 있다는, 근데 월 이용료는 그닥 비싸지 않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시간과 장소도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장소만 제공해주면 컨텐츠 자체는 닳지 않는, 그냥 쭉 머무는, 계약을 통해서 그 책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저작권만 지불하면 아마 그 화수분같이 끝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에 비용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시대가 되어지면 공공도서관의 기본 역할은 그냥 공익적 차원에서 그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서비스, 이 격차가 있는 어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 그게 도서관이었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책을 모아주고 공공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했던 의도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지역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했을 때는 책을 통한 정보 교환이었고, 책을 통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책은 도구였을 뿐이었고, 책이라는 것은 그다지 상징적인 도구였다는 것이지, 우리가 책이 중심이다라고, 항상 우리가 지금 도서관 하면 이름에서도 그 책이 들어가 있지만 도서관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책입니다. 근데 진정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성을 띠면서, 아니 도서관이, 어떤 기관이, 조직이, 개인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책만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 매체들이 인터넷, 웹,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좀 맥락이 바뀌고 있는 거죠. 미디어가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미디어는 거의 하나이고 속에 컨텐츠들이 엄청 다양해졌고 그 컨텐츠들을 표현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같은 컨텐츠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졌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가 글을 하나 쓰면 이 글이 영화가 되기도 하고 연극이 되기도 하고 코믹한 어떤 짤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서는 하나의 시로도 변형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어떤 형태로 다양한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요? 매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원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근데 원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했을 때 아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기반 속에서 봤을 때 원소스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대부분 다 텍스트 형태로 말의 형태로 문자 형태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 쟁여놓고 그것이 디지털화 되어졌다고 그냥 비대면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이 다 되었다. 과연 그게 도서관이었느냐에 대한 비판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쌓아놓고 빌려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쌓게 된 동기, 이유, 목적 한번 생각해보면 쌓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필연으로 따라오는 방법론일 뿐이지 도서관이 만들어진 목적은 아까도 그 미국의 예시를 한번 들어서 얘기하듯이 미국이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다민족들을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 온 이민자들을 미국이라는 하나의 생각과 문화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선택했고 도서관의 매체로서 자원으로서 도서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파급력이 높고 그리고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 책을 선정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니면 더 발전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매체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었니를 놓고 따져야지 그 수단으로서 어떻게 했니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해서 그걸 일반화시켜버리면 비대면 시대가 오면 도서관은 전자책으로 바꾸면 돼 라는 단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굳이 도서관일 필요가 없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모든 전자책들을 통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우처를 나눠주고 당신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용을 들여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걸 모아서 뭐 구독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컨텐츠를 디지털로 만들고 디지털 컨텐츠 CD로 제작을 해주든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자기 도구에 타블렛 같은데 PC 같은 데다가 업로드 시켜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띄워놓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도서관은 굳이 그 안에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설 시각에서 보면 그건 그닥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니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서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사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공존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의 생존 거점인 도서관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좀 더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 컨텐츠 서비스에 있다고 봅니다. 컨텐츠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그 책이라는 매체 중심의 서비스에서 60년대 이 매체가 소위 컨텐츠, 다큐멘트, 용어가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세분화되어지고 그 미분화되어지면서 내용들이 보다 더 폭발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고 다양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기술의 힘으로 컴퓨터라는 힘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속에서 도서관이 진화를 좀 못 쫓아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공중파라는 얘기를 하고 케이블이라는 얘기 했을 때는 그 미디어가 영상 미디어, 뭐, 경우에서는 음성을 통한 음향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수요에 흔들립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수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다수의 요구와 다수의 사용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도서관이 수백만 권의 책을 갖고 있는 이유는 수백만 권이 지금 이용되어서가 아니라 역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이용되어지는 것들이고, 그 이용되어진 숫자가 적을지언정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축적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단위를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이 비대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 욕구,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큰 단체라든가 어떤 큰 시스템들이 큰 비용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사소한 개개인들이 내가 뭘 알고 싶어, 무엇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것들이 결코 뭐랄까 이렇게 실행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비용과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역설적으로 웹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 동네에서는 나쁜이 관심을 안 갖는 거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으면 꽤 많은 숫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걸 국제적으로 넓혀놓고 나니까 해볼 만한 규모로 키워줄 수 있다니.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컨텐츠화 시키고 서비스하기에는 그 투자 비용이 엄청 큰 거죠. 결국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웹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개인들이 자기의 블로그를 움직이든가 카페를 만든든가 하는 것들은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수십 명, 수백 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사그라져서 없어지기도 하죠. 유튜브가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유튜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에서만 이용되어지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뭐 수백만 명의 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차별화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고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독자를 가진 사람도 그러고 그렇지 않은 나도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차별성이 없는 속에서 선택은 개인의 몫인 것이고 그런 선택이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그런 컨텐츠를 지금처럼 유튜브에게 가장 약점이 뭐니 했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재구성해내거나 재조직해낼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이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이지만 이게 공공성을 앞세우고 공공 서비스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그것이 비록 대학이든 연구소든 또는 공공이든 구별하지 않고 도서관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그 자체가 사설이든 또는 공기관에서 만들었던 서비스 자체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 서비스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보급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필요한 책이 생산되어진 것을 빌려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고 생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적 또는 이 수익 구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산되어진 것들만 유통되어지는 구조로는 도서관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작을 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고 업로딩을 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서비스 되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시간 채널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스트리밍 방송을 해줄 수 있고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망을 통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물도 또 컨텐츠로 축적되어져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재밌네 하지만 그것은 그 많은 컨텐츠들이 채널의 제약을 받으면서 묵힐 수밖에 없고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비스 된다 하더라도 유튜브 역시 이 홍보에 있어서 이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또는 도서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죠. 이용자들이 질문하면 지역의 사서들이 그 질문을 받아서 그걸로 컨텐츠를 제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고 자기의 컨텐츠를 올리고 이거를 전국의 공공도서관망을 통해서 무상 서비스를 올리면 그런 컨텐츠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구조화시키는 것이 사세의 몫이고 그걸 얼마나 잘 정교하게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나누어 두느냐라는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지는 일을 사설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준다면 소위 요즘 말하는 오픈 액세스 개념의 그 엄청난 컨텐츠들이 쌓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서관이 책이라는 문자라는 매체에만 몰입하지 않는다면 매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열린 공간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올릴 수 있는데 만들어 올리는 것이 올리는 사람의 주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하는 그런 거간으로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보다 품질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보다 더 정교한 고급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텐츠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역량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용자들의 질문에 기반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로컬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로컬에서 인기가 있으면 그걸 글로벌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으로는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를 하나의 플랫폼화 시키고 그 플랫폼을 몇 개의 단계별 계층 구조화 시킨 플랫폼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비스도 우리 그 지역 방송들처럼 중앙에서 해주는 중앙 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각각 로컬 단위에서는 자기만의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서로 필요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쌓여가는 것이고 그래서 컨텐츠의 품질과 왜냐하면 트래픽 자체를 뭐 열어놓고 움직이고 굉장히 처음부터 큰 투자가 되니까 작은 공간에서 작은 그룹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성장한 컨텐츠들을 글로벌리 키워 올라가고 그 제작했던 사람들을 좀 더 키워주고 그 사람의 개인 뭐 채널을 개발해 준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을 생산해내고 프로바이더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주면 저비용으로 저비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 생산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그런 통제가 의미 있는 그래서 그런 도서관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의 플랫폼화 시키고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 보급,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면 단순히 지금의 전자책,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지식을 끌어다가 서비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도서관 스스로가 공작소가 되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서 컨텐츠가 생산되어지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요즘 정부가 말하는 데이터 댐처럼 컨텐츠 댐을 하나 지식의 댐을 하나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서관이 이 기회의 위기를 좀 기회 삼아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